나사의 LPDS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폴로 프로그램 이후 처음으로 미국 우주선을 달 표면에 보내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LPDS라는 거랑 여기 밑에서 보면은 상업적 달 탑재체 서비스 CLPS라는 거랑 이 나사의 프로그램입니다. 둘 다 나사의 프로그램인데, 둘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 LPDS가 조금 더 이제 후행적인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CLPS라는 프로그램이 조금 더 이제 달로 가기 전에 기반을 먼저 잡고 이제 LPDS로 본격적으로 이제 그걸 현실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좀 인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테일한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방대해서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사가 이제 나사가 달로 그 인류를 보내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근데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지금 기반을 다지고 있는 중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인투이티브 머신이 거의 다 좀 수주를 받아서 계약을 해서 협력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업적 달 탑재체 서비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최근에 3개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얘기가 적어놨는데, 달 표면에다가 그 과학 장비를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CLPS가 좀 이제 미리 좀 기반을 닦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반을 닦는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달에다가 장비라던가 그리고 뭐 화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미리 인류를 보내기 전에 미리 이런 인프라를 구축을 해놓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3개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계약이 그 노바씨라고 해가지고 과학 장비를 먼저 보내는 그런 임무를 좀 맡았었고요. 2024년 2월 22일일 거예요. 222더라고요. 그래서 2월 22일에 민간 기업 최초로 달 착륙에 어쨌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무, 그 과학 장비를 달 표면에다가 전달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좀 했고요. 그래서 노바씨 착륙선이 그 성공적으로 착륙을 했고, 그래서 이때도 우리나라 그 기사로 되게 많이 보도가 됐었어요. 인투이티브 머신이.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성공을 시키면서 나사로부터 당연히 임무를 성공을 했으니까 돈을 받았겠죠. 그래서 1억 한 1,000만 달러 정도 좀 받았습니다. 돈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하나씩 수행을 할 때마다 돈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출로 인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언제 완성이 되는지, 이 임무가 언제 끝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임무가 올해 2월 달에 마무리가 된 거고, 그 다음 임무가 이제 내년 초에 추가적으로 또 그 과학 장비를 이제 달에다가 보내는 그런 프로젝트가 또 있는데, 그게 내년 초에 상반기에 발사될 예정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게 또 성공적으로 시연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때 또 한 번 그 인식이 될 거고요. 매출 인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내년도 하반기입니다. 내년도 말에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발사될 예정이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과학 장비 보내가지고 데이터나 이런 것들 좀 수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인류를 달에 보내기 위한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인류를 달에 보내기 전에 미리미리 과학 장비나 이런 화물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보내놓는 그런 선제적인 작업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9월 달에도 나사랑 또 대규모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기본 계약 5년 그리고 5년 추가 연장 가능한 그런 계약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뭐 그 근거리 우주 네트워크 시스템 이런 것들 구축을 하기 위한, 중계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한 계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액은 한화로 하면 6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5년 계약이고 추가로 연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연마다 좀 나눠서 이제 매출 인식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나사랑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안정적으로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들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워낙에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이, 돈을 버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나사가 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게 스페이스X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과 함께 제2인자로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우주항공 그리고 스페이스X라는 그 산업을 뭐 규제 완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나사를 좀 밀어내고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가 나사의 파이까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게 지금은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추이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민간 기업들이 우주 산업에 좀 많이 뛰어들면서 경쟁도 많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블루 오리진이라던가 스페이스X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투이티브 머신은 일단 이번 3분기 때 매출이 갑자기 확 늘었어요. 그래서 올해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매출액 증가율이 180% 이상 좀 급증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이거는 뭐 그 프로젝트를 성공을 시키면서 임무를 수행을 시키면서 이제 좀 자금을 받았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약 그 단계나 이런 것들, 매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체크하는 게 어쨌든 이 기업한테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뭐 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적자 계속 좀 적자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나마 적자를 좀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모멘텀으로 좀 움직이는 상황이고 성장성으로 기대감으로 가져가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플래닛 랩이라는 그런 기업인데 플래닛랩스는 이제 위성 기업입니다. 네, 위성 기업이고 지구 관측용 위성을 통해서 수집한 이미지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아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좀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거의 한 400개 이상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위성들을 좀 발사를 성공시킨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요. 일단 주요 제품으로는 자체 개발한 소형 위성 도브라는 제품인데 요거를 중심으로 사업 운영을 좀 하고 있어요. 도브 말고도 여러 가지 그 위성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도브가 소형 위성이잖아요. 크기가 엄청 작습니다. 그 10cm 정도 돼요. 그래서 엄청 조그만 그 소형 위성인데 이걸 중심으로 좀 사업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좀 그래도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직원들을 좀 구조 조정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왜냐면은 2분기 때 실적이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주가 보시면은 좀 급락하는 모습들이 중간중간 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좀 구조 조정 이슈라던가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좀 별로 안 좋았다던가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는데 요즘에는 이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전고점 돌파해서 탄력 있게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래닛랩스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 중에 하나가 구글이 최대 주주예요. 구글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 알파벳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 11.몇% 보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유를 하게 됐냐면 구글이 이제 그 자회사가 있었는데 자회사를 이 플래닛랩스한테 매각을 했거든요. 그 테라벨라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우주항공 산업을 영위를 하는 그런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회사를 매각을 했고요. 그거에 따른 일환으로 이 회사의 지분을 10% 정도 가져갔습니다. 지분 투자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가져갔다라는 것들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고객 수도 증가를 하고 있고 재계약률이 100%가 넘어간대요. 그리고 고객의 90%가 연간 재구독을 선택을 한대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익 모델을 확보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의 성장성 측면에서는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기반이 그래도 나름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 플래닛랩스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막 잘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매출은 조금 계속 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재구독률이라던가 그리고 신규 고객 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좀 매출이 점점 커지고 있기는 한데 근데 뭐 순이익이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게 적자폭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재무 구조를 좀 개선해 나가는 정도의 수준인 거지 뭐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계속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꽤나 커버하는 그 기업들이 많아요. 커버하는 IB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스파이어 글로벌이라는 기업인데 스파이어 글로벌도 최근에 움직임이 좋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 작은 기업들이 다 이래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미국 안에서도 좀 작은 종목들 있잖아요. 가격이 싼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되게 잘 갑니다. 그래서 그런 좀 흐름들이 뭐 트렌드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시장의 분위기가 좀 그래서 아무튼 좀 그런 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튼 간에 스파이어 글로벌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스파이어 글로벌은 우주 기반의 데이터 그리고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자체 개발한 110여 개의 큐브셋으로 위성 군집을 통해서 뭐 해양, 항공, 기상 이런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뭐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다룬 이 플래닛랩스랑 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해양 사업부를 그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4천만 달러 2억 4,100만 달러의 매각을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해양사업부를 일단 매각을 하면서 또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뭘 할 거냐 하고 찾아보니까 부채를 갚는다고 했고요. 그리고 재무 구조를 좀 개선시킬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길게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현금을 좀 확보를 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 해양사업부를 일단 사업부 하나를 매각을 했다라는 거는 좀 단기적으로는 매출이나 이런 규모 자체가 좀 쪼그라들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10월달 바로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나사로부터 우주 기반 산불 감지 시스템 개발 계약을 수주를 했다라는 것들. 어쨌든 나사한테 좀 수주를 받았다라는 것만으로 시장에서는 그래도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매출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미국 중심의 매출 이 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스파이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이나 중동 뭐 이런 지역들까지도 좀 굉장히 그 지역 자체가 다각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실적은 별로 좋지 못합니다. 네, 이것도 거의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어떤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는 한 IB 쪽에서 투자 의견이랑 목표 주가를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좀 유입이 되면서 같이 좀 올려잡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드와이어라는 종목인데 레드와이어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죠. 뭐 거의 다른 그 뭐죠? 잘 가고 있는 그 기업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로켓랩. 네,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주가가 정말 잘 가거든요. 거의 암벽 등반 하듯이 상승이 나오는데 레드와이어도 최근에 꾸준히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레드와이어는 좀 너무 많이 급하게 올라서 지금 당장 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기업들이 있구나 정도로 지켜보고 조정 시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기업입니다. 네, 일단 레드와이어는 우주 인프라 그리고 항공우주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기업인데 주요 제품이 뭐 안테나, 데이터 모듈, 탈궤도 장치, 태양광 어레이, 우주 카메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포트폴리오가 되게 다각화돼 있는 그런 상황인 거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주 안에서 3D 프린팅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최근에 우주에서 그 3D 프린팅 심장세포 제작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그 심장세포를 3D 프린팅으로 만드는 거를 성공을 했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주 환경에서도 생체 조직을 제조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그 우주에서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우주에 가요? 우주에 가면은 우리 일론 머스크도 화성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화성으로 뭐 이주한다, 화성 가서 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화성 가서 뭔가를 하려면은 어쨌든 그 우주에 인프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원자재나 뭘 짓고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 지구에서 만들어가지고 이고지고 또 이렇게 우주선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쏘고 뭐 거기서 다시 이렇게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주 산업을 좀 키우기 위해서는 3D 프린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긴 합니다. 옛날부터 있어 왔고 그래서 일단 그 3D 프린팅이 우주 환경 안에서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기술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7월 달에는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과 초저궤도 위성기술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위성용 그 태양광 어레이 이것도 최근에 그 6월 달인가에 계약이 또 하나 있었더라고요. 추가 주문이 또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태양광 어레이가 뭐냐면은 그겁니다. 태양광 어레이가 그 태양광을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를 전환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우주 가면은 태양광 많이 쓸 수 있다라는 좀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 태양이 있잖아요. 네, 태양이 있으니까 태양광으로 그 전기로 전환을 시켜서 그 전력으로 저장해서 전기로 사용을 하고 네, 이런 방식들이 좀 많이 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태양광 어레이가 좀 채택을 받고 있는데 그걸 만드는 회사가 레드와이어라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제품 중에 하나가 있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주 안에서도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에너지는 언제나 필요하니까 그 에너지를 뭐로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들을 하는데 뭐 수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태양광도 언급이 되고 SMR도 언급이 되고 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우주라는 그 좀 많이 먼 미래이기는 합니다만 그 미래가 되면은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들은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다루고 있는 뭐 SMR 그리고 수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선택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우주에 널려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뽑아서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건 또 먼 얘기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태양광 어레이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은 마찬가지로 크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 보여드리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앞선 그 4개 기업 중에서 2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적자폭이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을 조금 그래도 추세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밑에 3번째, 4번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게 뭐 변동성이 좀 큰 그런 상황이어서 추세상으로 이게 좀 축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그런 종목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차트상으로 시세를 좀 잘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너무 뭐 상승이 많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당연히 좀 눌림이 나왔을 때 그럴 때 접근을 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근데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저는 좀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실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미국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선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우주항공 관련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독점적인 위치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점유율 싸움을 하고 스페이스X랑 경쟁을 하고 이런 기업들은 이전에 로켓랩을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조금 가벼운 종목들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